챕터 2의 진폭 변조 방식 보겠습니다. 진폭 변조 방식은 modulated signal에 변조가 들어간 변조를 한 다음에 진폭의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어떤 변조 방식 앞에 이렇게 뭐가 붙는데 단어가 붙는데 그것이 뭐를 나타내냐면 정보가 어디 있느냐 인포메이션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방법인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AM 그리고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그리고 베스티지얼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의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변조는 모듈레이션이고요. 복조는 디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은 변조 복조를 이제 변복조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자만 따면은 이제 모뎀이 되는 거죠. 여기 모듈레이션이 있고 여기 댐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하는 그 통신 모뎀이라는 말이 이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붙여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이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 그러니까 요게 아날로그 시그널인 거예요. 메시지 시그널이 아날로그인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이후에 시그널은 항상 아날로그예요. 즉 우리가 실제로 채널에 보내는 시그널, 채널에 보내는 시그널은 항상 아날로그입니다. 이건 항상 아날로그고, 그러면 우리가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메시지, 즉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가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그게 아날로그일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이제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은 뭐냐면 우리의 메시지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받은 신호가 receive 시그널이 일반적으로 보낸 신호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은 신호는 보통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필터를 통과한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보낸 거를 똑같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때 거기 이 신호에 받은 신호 안에 있는 그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디모듈레이션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하는 것을 이거를 변조기라는 말로 이제 모듈레이터라고 하고요. 여기 복조기라고 하면은 디모듈레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다시 복원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mhat라고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복원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좀 화면이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복원을 할 때 이 복원한 신호가 M of T랑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섞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복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다르다. 즉 일반적으로는 물론 뭐 같게 되기를 원하지만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그대로 복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mhat of t라고 씁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프리퀀시 밴드에 이렇게 자기 신호를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방송국이던 다른 사람은 뭐 여기다 보내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파수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이 밴드위스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통신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하죠. 그래서 여기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서 뭐 요렇게만 씌워가지고 내 신호를 여기서 이렇게 싹 뽑아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디모듈레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맨 먼저 이제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A 코사인 뭐 2파이 FCT.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리시버에서 프리퀀시나 이런 뭐 A라는 진폭이나 이런 게 다 컨스탄트니까 여기에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정보를 어디다 실으냐? 진폭 변조의 경우에는 어디다 실어요? 네, 여기 A에다가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A를 그냥 보내면은 계속 컨스탄트니까, 그쵸? A가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A 대신에 뭘 쓰냐면 뭐 A of 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계속 변화하고 여기에 어떤 그 정보를 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타입의 모듈레이션 기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뒷부분에 이 AM은 상용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송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줄이면 AM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뒤에 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진폭 변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어로 바꾸면은 이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여기 안에 AM, DSB, 뭐 VSB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SSB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폭 변조를 영어로 하면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냐 이제 헷갈리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어떡하냐? 네, 그거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AM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그 우리가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쓰고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뭔지에 대해서는 계속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시지 시그널은 중심 주파수가 0인 어떤 베이스밴드 신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주파가 아니에요. 우리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녹음을 했다. 그러면은 그 신호는 어때요? 뭐 기껏해야 뭐 1kHz까지 가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러분들 음성 같은 거 스펙트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뭐 기껏해야 목소리니까 1K 정도? 많이 잡아봐야 4K. 뭐 요 정도 신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뭐 F라고 쓰고 이렇게 쓴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밴드 신호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중심 주파수가 0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호를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0에 가깝다. 거기에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메시지 신호는 그러니까 베이스밴드 신호죠. 그런데 무선 통신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베이스밴드로 모든 사람이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 충돌이 나가지고 다 깨져버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대화를 할 때 사실 옆에서 사람들이 크게 떠들면 간섭이 심해서 통신을 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호를 베이스밴드 신호를 그대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중심 주파수를 0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FC라는 주파수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서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주파수를 이렇게 옮긴다. 그때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에서 근데 중심 주파수를 옮겨주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E to the J to pi FCT를 곱해주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쉬프트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선 통신에서 패스밴드 신호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적어놨는데 패스밴드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군요. 그러니까 패스밴드 신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신호 X of T의 뭐 스펙트럼을 이렇게 X of F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신호, 즉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진 신호를 우리가 패스밴드 신호라고 합니다. 보면은 어때요? 이 그 0 부근에는 전혀 신호가 없고, 그렇죠? 신호가 없고 어디에만 있냐면은 이 FC 부근에, FC는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800MHz든 아니면 뭐 그게 2.4기가든 뭐든 간에 이 FC 부근에만 여기 신호가 이렇게 있죠. 몰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패스밴드 시그널.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라는 말이 있으니까 밴드패스 시그널이라고 하면 좋은데 밴드패스보다는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패스밴드 시그널이라는 말은 결국 뭐랑 대비돼서 쓰는 말이냐면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는 거하고 이제 대비해서 쓰는 용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밴드 패스 필터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우 패스 필터, 뭐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때는 이제 그 패스 돌림이니까 그렇죠? 여기 그 뒤에다가 패스를 썼으니까 이제 앞에 로우, 밴드, 하이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런데 하이 패스 필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우 패스 필터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RC 회로. 예,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뭐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할 때는 이제 그 앞에다가 밴드를 붙이는데 이 패스 밴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베이스 밴드 시그널에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하지 마시고 패스 밴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패스 밴드 시그널이 있고 상대적으로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밴드 시그널은 중심 주파수가 0에 위치한 거고 패스 밴드 시그널은 시그널의 중심 주파수가 여기 FC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중심 주파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네거티브 프리퀀시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그널을 볼 때 얘가 어떤 구간에 에너지가 있느냐라는 걸 볼 때는 그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양수일 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사실 중심 주파수가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거고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는 어때요? 이 X 오브 T가 리얼 시그널이면은 그냥 그 데칼코마니처럼 옆에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시메트리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자 그래서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을 갖는 시그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패스밴드 시그널이다 라는 말을 써요. 근데 왜 통신에서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쓰지 않고 패스밴드 시그널을 쓰냐?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고주파, 굉장히 그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신호, 그죠? 그러니까 캐리어 프리퀀시가 큰 신호를 우리가 고주파 신호라고 하는데 고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고주파 신호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안테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무선 통신에서. 그래서 안테나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뭐 4분의 람다 뭐 이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람다면은 한 4분의 람다 정도의 길이가 항상 필요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안테나에서 뭐 받거나 보내려면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어야 그 인포메이션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걸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4분의 람다죠. 그렇죠? 그래서 안테나 길이는 짧아도 4분의 람다는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건 안테나 길이는 파장의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죠. 여기 이게 틀렸습니다. 비례입니다. 비례. 4분의 람다니까 당연히 비례죠. 그래서 파장이 비례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C는 F 람다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람다는 FC분의 이제 C 빛의 속도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리어 프리퀀시가 지금 FC가 2GHz다. 2GHz면은 람다가 15cm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테나 길이를 4분의 람다라고 하면은 3.5cm짜리 안테나를 써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주파수가 캐리어 프리퀀시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이 작아지고 안테나를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테나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뭐 HF 대역이라든가 무슨 아마추어 무선 통신 이런 거 보면은 HF 대역에서 많이 하는데 그럼 안테나가 말도 못하게 길어요. 막 옥상에 막 엄청나게 그 큰 안테나들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딱 안테나가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저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너무 낮은 거죠.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낮은 주파수를 뭐하러 쓰냐? 안테나가 그렇게 크고 복잡한데 안테나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파장이 길어서
그럼 뭐하러 쓰냐? 그냥 높은 주파수로 가서 안테나 작게 만들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낮은 주파수는 뭐가 유리하냐면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나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릴 때, 이 그러니까 회절이 잘 안 일어나면은 신호가 뒤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디프렉션이라는 그 현상 때문에 디프렉션이 잘 안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회절이 일어나야 뭐 손바닥으로 가리던 나뭇잎으로 가리던 하더라도 뒤에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그 주파수가 높을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G에서 이제 28GHz라든가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그건 그냥 간단하게 그 신호를 막으면은 이제 그 뒤에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건물로 막히거나 그러면 사실상 통신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패스밴드 시그널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즉 이 패스밴드 신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이스밴드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랑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안테나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용자랑 무선 채널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방송국들이 다 그 어떤 특정한 밴드만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MBC 뭐 표준 FM은 95.9MHz, 뭐 MBC 뭐 FM4U는 뭐 91.9MHz 등등등 해가지고 서로 다른 방송국에 다른 주파수 캐리어 프리퀀시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주파수 대역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때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패스밴드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베이스밴드 신호하고 패스밴드 신호로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sync of t, 이거는 뭐 당연히 베이스밴드 신호겠죠. 푸리어 트랜스폼 해보면은 어떤 rectangular한 그러한 것이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 그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히 베이스밴드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sync of t의 어떤 신호에 지금 코사인 뭐 2파이 fct, 그래서 여기서 fc를 우리가 1kHz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찌됐건 중심 주파수가 1kHz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밴드 시그널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코사인 2파이 fct, 그래서 fc가 1k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중심 주파수가 1kHz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결국 이 패스밴드 신호라는 게 뭐 별게 없고, 여기 코사인의 어떤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이 곱해져 있는지만 보면은 이게 베이스밴드 신호인지 패스밴드 신호인지 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그 좀 전 문제의 해답인데, 뭐 네, 이거는 뭐 스펙트럼을 직접 구해 본 거죠. 그래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직접 구해 본 건데, 사실 뭐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베이스밴드 신호인지 아니면 패스밴드 신호인지는 뭐 금방 시그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C는 F람다, 이거 공식 한번 그냥 적용해 봐라 하는 문제인데요. 중심 주파수 FC가 다음과 같이 ISM 밴드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와이파이 그 신호 잡을 때 보면은 2.4GHz 대역 잡고 뭐 5GHz 대역을 잡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5.8GHz 대역입니다. 어찌됐건 그때 안테나 길이를 파장의 4분의 1로 할 때 안테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C는 F 람다에 대입을 해가지고 파장 구한 다음에 바로 4분의 람다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뭐 그거 뭐 대입하는 거야 그냥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 보실 거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커지면은,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퀀시 밴드의 그 중심 주파수가 커지면은 그만큼 안테나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 섹션에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DSB는 뭐의 약자냐면은 더블 사이드 밴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SB 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DSB 모듈레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Continuous time, Continuous amplitude 시그널을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M of T가 됩니다.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DSP 모듈레이션은 뭐냐? 그냥 A 코사인 2파 FCT를 곱하는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DSP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신호는 여기 AC에 M of T 코사인 2파 FCT라는 신호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지금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이후에 시그널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가 캐리어라고 하는데 캐리어에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원래 캐리어에서는 진폭이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었죠. 보시면은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 파인데 진폭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진폭이 메시지에 비례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보가 어디 있는 거냐? 결국은 코사인 파가 전달이 되는 것은 맞는데 리시버에 전달이 되는데 진폭이 그냥 코사인 캐리어처럼 컨스탄트가 아니고 계속 변화하죠. 진폭이 계속 변화하니까 이거는 진폭 변조의 일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타입의 모듈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DSP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그 말이 그거잖아요. 변조라는 게 조를 변경한다라는 건데 이게 조라라는 게 이제 곡조 뭐 여기서 나온 건데 어떤 톤이잖아요, 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변화를 시키는데 어딜 변화시키냐면은 진폭 부분을 살짝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진폭이 원래 콘스탄트여야 되는데 진폭을 살짝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은 메시지에 비례하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 AC 코사인 2파 FCT 이것을 우리가 캐리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반송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여기 실려간다라는 의미예요. 정보가 여기 얹혀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송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DSP 모듈레이션을 뭐 다른 것과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블 사이드밴드 with suppressed carrier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DSP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DSP SC를 의미를 해요. suppressed carrier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suppressed carrier가 아니고 with carrier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with large carrier 뭐 LC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large carrier large carrier. 그래서 캐리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이제 AM이라고 부르거든요. 뒤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DSP 모듈레이션 된 신호 X of T의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그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모듈레이션 된 다음의 신호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관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려면은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 보면 자, 이거 프레이 트랜스폼인데 프레이 트랜스폼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상수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곱하기를 볼 수가 있죠. 이 시그널은 M of T에다가 코사인 2파 FCT라는 걸 곱했잖아요. 곱했으니까 각각의 프레이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곱하기는 다른 쪽에서의 곱하기가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한쪽에서의 곱하기가 다른 쪽에서 즉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 of T 메시지 시그널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우리가 편의상 이 대문자를 그냥 바꾸고 M of 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사인 2파 FCT는 by definition 이거죠. 이거랑 똑같죠. 그리고 앞부분은 그대로 내려왔고요. 요것에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뭐 j2pi FCT를 곱하면은 쉬프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델타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펑션과의 그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컨볼루션 하면은 요게 요 아규먼트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될 때
우리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물론 뭐 AC라고 이제 컨스탄트도 곱했습니다만 어쨌든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요 스펙트럼이 요 왼쪽 한 마리 오른쪽 한 마리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요 키는 이렇게 반으로 줄고요. 여기 2분의 1을 곱한 형태가 돼서 지금 AC를 곱한 거는 그냥 AC를 곱했기 때문에 같이 커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곱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있던 게 왼쪽으로 하나 가고 뭐 오른쪽으로 하나 간다. 그래서 요거 한 마리 요거 한 마리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 더블 사이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변조된 신호의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블 사이드 모듈레이션이다, DSP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메시지에 여기 시그널이 이렇게 있을 때 메시지가 이런 스펙트럼이 있을 때 뭐 W고 뭐 마이너스 W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그널의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밴드위스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밴드위스를 우리가 W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네거티브 프리퀀시는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물론 뭐 널 투 널 밴드위스를 본다거나 이럴 때 이제 앞에 뭐 단어가 널 투 널이다, 널부터 널까지를 봐라라고 하면은 EW가 되겠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은 밴드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양수인 구간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 구간에 0이 아닌 값이 어디까지 존재를 하는지 보면은 그게 폭이 W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의 즉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스는 W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DSP 모듈레이션 하고 나면 즉 코사인을 곱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스펙트럼이 그걸 뭐 X 오브 T라고 합시다. DSP에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이 시그널의 밴드위스는 얼마가 됩니까? 이 시그널의 밴드위스는 이게 밴드위스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요 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양수인 구간에서만 본다 그랬죠.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여기 음수인 구간은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밴드위스 따질 때 대역폭을 따질 때 밴드위스가 얼마냐라고 사람이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EW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위스는 EW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은 W가 밴드위스인데 실제로 모듈레이션 하고 나서 밴드위스가 2배로 늘어났죠. 이게 바로 DSP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메시지 시그널이 지금 많은 경우에 메시지 시그널은 뭐예요? 리얼이죠, 리얼. 그죠? 요거는 리얼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시그널이라는 거죠. 컴플렉스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메시지 시그널이 리얼이니까 얘가 스펙트럼이 시메트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낼 필요가 없는데 DSP는 어떻게 돼요? 다 보내게 되죠. 이렇게. 즉 메시지 시그널의 그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완전히 사실 똑같은데 그거를 그대로 프리퀀시 밴드를 차지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스펙트럼을 2배로 낭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뒤에 나오는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다. 그래서 이름이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캐리어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양쪽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양쪽을 이용해서 이름이 더블 사이드 밴드. 그러니까 사이드 밴드가 2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DSP의 디모듈레이션 과정 보면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그 변조 과정은 뭐였죠? 모듈레이션은 뭐예요? 그냥 코사인 곱하기가 DSP 모듈레이션이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싱은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지금 그러니까 노이즈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노이즈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요게 지금 보낸 신호잖아요. 이게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이후에 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뭐 어떠한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얼핏 생각에 자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을 해라 라고 하면은 코사인으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나누면은 큰일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싱크를 맞출 수도 없고 코사인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가끔 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0이 되는 숫자를 가끔 이렇게 나눠버리면 잘못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이 불에 타겠죠. 그렇죠? 0으로 나누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실제로 무한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고 하드웨어로 잘못 만들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C 언어나 이런 거 이용을 할 때 가끔 에러 뜨는 게 뭐가 있어요? divide by zero 뭐 이런 에러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0으로 나눴다. 왜냐면 수학에서도 왜 0으로 나누는 거는 이렇게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이 좀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나누기 웬만해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누기는.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 이게 0이 혹시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코사인 2파 FCT로 나누기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 이러한 AC 곱하기 M of T에 코사인 2파 FCT라는 신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M of T를 뽑아내느냐 이게 퀘스천인데 방법은 뭐냐면 코사인을 한 번 더 곱해버립니다. 여기다가 코사인을 곱해요. 그러면은 이게 코사인 제곱이 되죠. 근데 그 반각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게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가 아니라 4파이 FCT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뭐예요? 요건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패스밴드 시그널인데 중심 주파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건 중심 주파수가 2Fc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게 남고 그러면 앞에 여기 상수 남지 않습니까? 요거 M of T는 어떡하죠? M of T 뽑으라 그랬는데 상수가 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 볼륨 컨트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게인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적당히 조정을 해주면 돼요. 모양이 중요한 거지 그 앞에 정확한 게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M of T를 원할 때 M of T에 비례하는 양이 나오면은 그냥 디모듈레이션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앞에 2분의 1이 붙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은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한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결국 스케일링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듈레이션이 끝나고 그래서 DSP 모듈레이션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곱하기가 되는 거고 DSP의 디모듈레이션 즉 복조 과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DSP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 보면요 그 원래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곱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하나 가고 오른쪽으로 하나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 주파수가 이렇게 되는 패스밴드 시그널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요 스펙트럼에서부터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을 뽑아내려면 무슨 짓을 하냐면 리시버에서는 코사인을 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에서도 코사인을 곱해서 모듈레이션 했지만 디모듈레이션도 원래 first step이 뭐예요? 코사인을 곱하는 거죠. 코사인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왼쪽으로 한 마리 오고 오른쪽으로 한 마리 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이렇게 두 개가 모이니까 하나 둘 해가지고 이렇게 큰 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2FC에 하나 작은 거 생기고 여기도 마이너스 2FC에 하나 작은 거 생기겠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이게 리시버에서 코사인 2파 FCT를 곱했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 그죠?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 적당한 거 씌워줘가지고 옆에 거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게인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그냥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지 시그널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SB의 디모듈레이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코사인 곱한 다음에 네, 로우 패스 필터링 이렇게 네,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죠. 자, 이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신 신호에다가 코사인 곱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듈레이션 기법 중에 동기식 복조라고 해서 코헤어런트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헤어런트 디모듈레이션이 뭐냐면 리시버에서 위상 동기를 정확히 맞추어야 하는 복조를 우리가 동기식 복조다. 그러니까 코헤어런트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페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DSP 모듈레이션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야 되는데 위상을 정확하게 0이라는 그 위상을 맞추지 못하고, 왜냐하면 뭐 적당히 딜레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AC에 뭐 M of T에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지만, 그렇죠? 네. 이걸 보내지만 그러니까 요거의 위상에 정확히 딱 맞춰가지고 코사인 2파이 FCT를 딱 곱해야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야지 디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못 곱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야 되는데, 즉 여기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이렇게 리시버에서 곱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히 못 곱하고 오히려 요걸 곱한 거예요. 요걸 곱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코사인이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보시면은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은 이게 죽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위상을 예를 들어서 90도 잘못 곱했다. 그쵸? 90도 아웃 오브 페이스로 곱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90도 하면 0이기 때문에 신호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쵸? 왜냐하면 DSP 디모듈레이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인데 코사인을 곱할 때 위상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리시버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즉 어쨌든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페이즈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즉 페이즈 레퍼런스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페이즈 기준을, 어떤 특정한 위상 기준을 내가 쫓아갈 수 있어야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리시버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만 가능한 경우에는 될수록 좀 더 다른 변조 기법을, 즉 모듈레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AM이 되는 겁니다. 즉 DSP 모듈레이션은 반드시 코헤런트 디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example 한번 봅시다.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이 지금 스펙트럼이 M of F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러한 베이스밴드 시그널일 때 메시지 시그널의 대역폭이 얼마인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밴드위스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가 항상 양수인 쪽만 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펙트럼을 갖는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스는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 즉 MOT, 그러니까 코사인 곱하기를 했었죠. 이때 스펙트럼을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모양이 왼쪽으로 FC만큼, 오른쪽으로 FC만큼 옮겨간 거. 그러니까 뭐 대충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오냐면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가 FC고 여기가 마이너스 FC고, 이게 이제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가 베이스밴드 신호인지 패스밴드 신호인지, 지금 뭐 변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패스밴드 신호겠죠. 이거는 패스밴드 신호고,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EW라고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X of T의 코사인 2파이 FCT의 스펙트럼을 그리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한 마리 가고 왼쪽으로 한 마리 가고, 그래서 여기 볼록볼록이 약간 이렇게 키가 커다란 게 볼록볼록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여튼 그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로우 패스 필터에 그러니까 통과 대역폭이 어느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가, 뭐 이거는 뭐 결국은 옆에 생기는 거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의 폭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 시그널의 이제 대역폭은 W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스펙트럼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밴드위스는 EW라고 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제가 대역폭을 계속 묻는데 어떻게 돼요? 대역폭을 볼 때는 이 왼쪽 파트는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데 이제 코사인 곱한 다음에 스펙트럼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데 로우 패스 필터는 이제 이런 식의 로우 패스 필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로우 패스 필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W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FC-W보다는 작게, 그쵸?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게 우리가 그 로우 패스 필터를 뭐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해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어차피 가운데 거를 뽑는 것이 목표가 되니까 어떤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모듈레이션으로 배울 게 AM입니다. 물론 요거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약자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M은 이미 AM 자체로서 상용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라디오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AM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가 주파수를 88kHz, 그러니까 대충 한 100kHz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호가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러니까 아무도 거의 뭐 듣는 사람이 없어도 AM 뭐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는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AM 방송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긴 하지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할 때는 이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이렇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보가 앰플리튜드에 있구나, 진폭의 정보가 있는 모듈레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AM이라고 하면은 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모듈레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AM의 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볼게요. 근데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AM의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DSB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DSB는 여기 뭐 적당히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 코사인 2파이 FCT였었죠. 그쵸? 근데 보면은 이 DSB 같은 경우는 이게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뭐 뭔가를 좀 이렇게 했죠. 그렇죠? 어떤 짓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DSB하고. 그러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얘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AM의 특징을 보면 진폭 쪽에 항상 여기가 양수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양수로 만드는지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쳐봐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보면 여기에 메시지 시그널에 이제 미니멈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의 절대값으로 나눠줍니다. 그거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n of t라고, m sub n of t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이면은 값이 마이너스 6이면 이거를 6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지금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치면요.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이,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면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로 만들어진 m sub n of t,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a라고 해서 그 변조 지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곱해줘요. 근데 어차피 얘는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a를 곱하던 뭐 어쨌든 간에 얘의 최소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1이죠. 물론 마이너스 1보다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을 더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mn of t에다가 1을 더하면 요거는 무조건 양수죠. 그렇죠? 근데 뭐 0 이상인데
그럼 0 이상하고 뭐 0보다 큰 거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등호 붙이나 안 붙이나 이거는 뭐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는데 이 엔지니어링에서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나이스하게 여기 앞에 붙는 요거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프로시저를 보면은 먼저 미니멈 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메시지 시그널의 미니멈 값을 찾아내고 그것의 절대값으로 신호를 나눠주면 절대값이 -1인 신호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a라는 0부터 1 사이의 어떤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곱하고, 물론 그걸 안 곱해도 뭐 여전히 -1 이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1을 이렇게 더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앞부분에 진폭 부분에 들어가는 걸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냥 코사인 곱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락선 뭐 양수로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 포락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엔벨롭이에요. 그래서 엔벨롭을 포락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웨이폼을 볼 때 그럼 엔벨롭이 어디냐? 엔벨롭은 예를 들어서 제가 a 뭐 코사인 2파이 fct다. 그럼 엔벨롭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를 우리가 엔벨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거 코사인 파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앞부분에 있는 거에 절대값 씌운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신호의 엔벨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DSP 시그널은 엔벨롭이 양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엔벨롭은 항상 양수인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AC 곱하기 M of T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엔벨롭은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 포락선 양수로 만들기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군요. 포락선 양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진폭 부분의 파트, 그러니까 요 파트, 그러니까 코사인 앞에 있는 파트를 양수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AM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보시면은 이제 그게 X of T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AC에 1 플러스 A에 MN of T 여기 있고, 이제 코사인 2파이 FCT, 요게 AM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서부터 이제 이걸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미니멈에 절대값 씌운 걸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해 가지고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코사인을 곱하면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호죠. 그렇죠?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FC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고주파라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이 신호의 엔벨롭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냐면 엔벨롭이 여기인 거예요. 이게 엔벨롭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엔벨롭인데, 지금 보면은 이 엔벨롭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메시지 시그널의 모양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벨롭만 추출해낼 수 있다면은 이 메시지 시그널을 그대로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엔벨롭을 추출하는 회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디모듈레이션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모듈레이션이 끝나면은 항상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보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지금 이거니까 이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은 상수 밖으로 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친 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에 합이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델타 두 마리가 된다라는 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시그널에 코사인 곱한 거니까 왼쪽으로 하나 가고 오른쪽으로 한 마리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AM 모듈레이션을 썼을 때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DSP 스펙트럼하고 똑같은데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델타 펑션이 튀어 들어가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A의 MN of T 뭐 이렇게 요게 있는데, 뭐 어차피 이거는 그렇죠? MN of T는 어차피 메시지하고 비례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그 메시지 때문에 생기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1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죠. 근데 얘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1이라는 녀석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델타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델타가 이렇게 추가된 그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즉 그 AM 모듈레이션 된 다음에 시그널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포메이션이 없죠. 그쵸? 근데 인포메이션이 없는 걸 왜 보내느냐? 이건 캐리어 성분을 직접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CT 성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AM을 더블 사이드 밴드인데 지금 보면은 더블 사이드 밴드죠. 옆에 이렇게 두 개 생겼잖아요. 캐리어 옆에 여기 두 개, 양쪽 사이드 이렇게 생겼으니까 더블 사이드 밴드인데 with 라지 캐리어. 사실은 with 캐리어 하면은 좋은데 왜냐면 저거는 DSP의 suppressed carrier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DSP가 suppressed라는 게 이제 죽여버렸다 이렇게 확 낮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찍어 누른 거. 근데 이게 돌림자가 이제 C로 쓴 거예요. 그래서 DSP SC suppressed carrier라고 했는데 DSP C 하면은 좀 이렇게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림자를 맞추기 위해서 L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large carrier 해가지고 DSP L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SP SC가 있고 DSP LC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DSP LC가 바로 AM이에요. 요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 AM 듣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어찌됐건 근데 뭐 전파 관리소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면은 뭐 북한 방송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AM 같은 건 아마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방송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신호를 보내려면은 주파수가 이렇게 낮은 거를 써야 돼요. 주파수가 커지면은 이 멀리까지 도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통과를 못 해요. 뭐 산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파수가 높으면 회전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없죠. 그냥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large carrier, 그러니까 요거 지금 modulated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AM modulated 시그널인데 보시면은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arrier 성분하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성분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스펙트럼을 봤지만은 여기 carrier 성분은 뭐예요? 이 빨간 요거 제가 그린 거, 이 델타 펑션 요거 튀기는 거, 요거는 carrier 성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밴드 쪽에 두 개 있는 거, 요게 인포메이션 성분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M 디모듈레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도 DSP하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식 복조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아무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걸 할 바에는 처음부터 DSP를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AM이 나온 이유는 Receiver Complexity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Coherent Demodulation이 복잡하기 때문에 Non-Coherent Demodulation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식 복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AM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기식 복조, 요거를 이제 Non-Coherent, Non-Coherent Detection, 그러니까 detection이라는 말도 쓰고 demodulation이라는 말도 쓰는데 특히나 이 envelope detection의 경우에는 이게 단어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envelope demodulation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그래서 envelope detection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envelope detection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다이오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RC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회로로 그냥 엔벨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여러분들이 가한다. 그러면은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B of T의 절대값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지금 엔벨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회로에 이 다이오드 하나가 있고 이제 R하고 C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가한다라고 쳐봅시다. X of T를 가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것에 절대값 씌운 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양수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그래서 요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DC 그냥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죠? DC를 뽑아내고 그러면 이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상수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어쨌든 이것도 M에 뭐 normalize 한 건데 normalize를 어떻게 한 거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스케일링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한 거는 우리가 적당히 몇 배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메시지를 구한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envelope detection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AM 모듈레이션을 쓴 경우에. 자, AM 시그널의 동기식 복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coherent demodulation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AM의 경우에도 coherent detection이 가능하다. 즉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테크닉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곱해서 이게 코사인 제곱 텀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반각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는 여기 오른쪽 파트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으로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고요. 요 앞에 나오는데 어쨌든 DC 제거를 하면은 요거는 2분의 AC는 DC잖아요. 그래서 요거 DC 파트는 이렇게 우리가 제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스케일링만 하면은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AM 리시버를 구현을 할 때 이 코헤런트 디텍션은 잘 사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AM을 생긴 걸 보면은 여기 캐리어 성분이 있고 여기 인포메이션 성분이 가잖아요. 근데 이 캐리어 성분을 보낸다는 얘기는 파워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이 캐리어 성분의 파워를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할 때 에너지를 쓸데없이 캐리어 부분에다가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envelope detection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envelope detection을 안 한다 그러면 굳이 AM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DSB를 그냥 쓰는 게 더 낫죠. 자, 파워 에피션시 보겠습니다. 이 파워 에피션시를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DSB에서는 우리가 이 파워 에피션시를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죠. 예. 근데 AM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A에 mn of t에 코사인 2파이 FCT인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기 캐리어 성분이 여기 있고 여기 인포메이션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가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전력 분해,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성분의 평균 전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체 에버리지 파워를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지금 파워 시그널이니까요. 파워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해 보면은 제곱을 해 가지고 뭐 제곱의 그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이제 평균을 취하면은 요거 2분의 1로 이렇게 싹 바꿔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걸 이제 전개를 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한 건데, 우리가 그 메시지 시그널이 그냥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비슷하게 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삐죽하면 이것도 삐죽하게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가정은 그 M of T, 즉 메시지 시그널의 그 타임 에버리지가 0이라는 가정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요 텀이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가정이 들어가서 요 중간 텀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에버리징을 취하면은 뭐 1은 어차피 에버리징 취해도 1이잖아요. 그죠? 평균 취해도 1이니까. 그리고 a제곱은 상수니까 상수가 바깥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에버리지 파워가 그러니까 토탈 파워죠. 토탈 에버리지 파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인포메이션 성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성분은 이제 요거죠. 이것의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해 보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상수는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할 때 상수는 바깥으로 빼고 구해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2분의 1로 바꾼 겁니다.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이제 2분의 1로 바꾼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뭐 평균 취할 때 2분의 1을 바꿀 수 있느냐? 물론 앞에 게 이게 메시지가 그 코사인 2파이 FCT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거면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안 되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면 이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CT가 굉장히 빨리 변할 때 이 메시지 시그널은 이제 사실상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 컴포넌트의 에버리지 파워를 구했으니까 그걸 분자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전체 토탈 에버리지 파워를 분모에다가 놓으면은 이게 바로 파워 에피션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트랜스미션 파워 중에 일부분은 인포메이션을 보내는데, 즉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이 되고 하나는 캐리어를 보내는데 사용이 되죠. 근데 캐리어를 보내는데 우리가 파워를 왜 쓰느냐? 엔벨롭 디텍션 하기 위해서 썼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전력 효율이 즉 파워 에피션시 이제 수식이 이건 거죠. 파워 에피션시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 이제 파워 에피션시입니다. 파워 에피션시가 되겠고요. 이거는 A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A를 키우면 키울수록의 파워 에피션시가 증가합니다. 근데 A를 너무 키워버리면은 그러면 무조건 A를 1까지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리시버가 그 엔벨롭 디텍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동작하느냐에 디펜던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엔벨롭이 지금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엔벨롭이 이건 엔벨롭이고 원래 신호는 이제 막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A가 1인 경우는 이게 그 엔벨롭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을 터칭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터칭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엔벨롭 그 디텍션 회로가 잘 동작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0에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잘 동작을 안 한다거나 실제 구현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는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인데 뭐 여기 등호가 있던 없던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붙이던 말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A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파워 에피션시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보겠습니다. 메시지 시그널이 어떤 싱크 펑션일 때 AM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맨 먼저 뭐 M of T의 스펙트럼을 구해라 라는 거인데요. 싱크 펑션의 프레 트랜스폼 구하면은 이거는 이제 파이 오브 F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그린다면 이 파이 오브 F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을 구하여라. 이거는 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밴드위스가 얼마인 거예요? 밴드위스가 2분의 1입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양수 부분만 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여기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면 밴드위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밴드위스를 볼 때 항상 프리퀀시가 양수인 부분만 주파수의 양수 부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을 그리는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그러니까 코사인 캐리어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이렇게 옮겨간 거 보이고 그 다음에 AM의 특성상 어떻게 돼요? 캐리어 쪽에 이렇게 캐리어 자체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AM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만약 안 들어가면은 DSB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DSB suppressed carrier가 되는 것이고 AM은 다른 말로 이제 DSB with large carrier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DSB LC라는 말을 그러니까 저는 뭐 코스 그 강의에서는 그냥 DSB AM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책에는 또 DSB SC, DSB LC라고 나와 있는 교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xample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AM modulated signal이고요. 이것의 그 modulated signal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그 엔벨롭이에요. 엔벨롭이 여기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엔벨롭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3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린 요 엔벨롭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 1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그널을 제가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 1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그널을 그렸는데 이게 엔벨롭이니까 이게 엔벨롭이 지금 뭔 거예요? 그러니까 AC 곱하기 1 플러스 A의 MNT, 그렇죠? 요게 1에서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그널 MN of T 얘의 미니멈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로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 거죠. 근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맥시멈 값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얘기는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다 가정을 해요.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정들 메시지 시그널 이게 마치 뭐 우리가 그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가정을 보통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 normalize된 n of t의 맥시멈 값은 플러스 1이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a는 어차피 0부터 1 사이니까 ac 곱하기 1 플러스 a가 이게 3인 거죠. 그쵸? 그리고 ac 곱하기 1 마이너스 a 그것이 얼마냐면은 요게 1인 거죠. 그쵸? 그게 그때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런 방정식 하나가 나오고 이런 방정식 하나가 나와서 두 개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ac하고 a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연립해서 풀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듈레이션 인덱스 a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 풀이 과정은 지금 여기 썼고요. 최대값을 3으로 놓고 그다음에 엔벨롭의 최소값을 이렇게 1로 놔가지고 이거를 뭐 양변을 나누어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 수칙을 통해서 모듈레이션 인덱스 2분의 1을 구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타입의 문제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무슨 통신이론 그다음에 무슨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뭐 무선통신 뭐 하여튼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국가고시 그런 데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는 단골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로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AM 뭐 이런 거 뭐 별로 여러분들 듣질 않으니까 상용 시스템에서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그 전파 쪽 전파 관리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중요하거든요. AM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국가의 리소스 비슷한 거니까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니까 그래서 AM을 다루니까 AM에 대한 문제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 그러면 아주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고요. 그래서 뭐 공무원 뭐 이렇게 통신 대비 뭐 이런 거 보면은 원래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저처럼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최대값이 3 나왔었죠. 그리고 최소값이 1 나왔었잖아요. 엔벨롭에. 그죠?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워버리죠. 근데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연립해서 풀면 돼요. 연립해서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공무원 뭐 통신교재 이런 거 보면은 이 공식이 이렇게 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면요. AM 모듈레이션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엔벨롭이 그러니까 그 엔벨롭은 뭐 항상 양수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 코사인 2파이 fct라고 하면은 이 신호의 엔벨롭은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AM 테크닉을 보면은 요거를 처음부터 이제 이 b 자체를 양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자체를 b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a의 m n of t.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a는 이제 뭐 0부터 1 사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앞부분 이 B를 요거를 0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요거 이제 엔벨롭인데 엔벨롭을 취했을 때 어때요? 이게 그 부호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절대값의 경우에는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가 뒤집어지는데 부호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뒤집어지게 되면은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엔벨롭이 여기 뺍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벨롭 자체 요게 엔벨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벨롭은 뭐 항상 양수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뭐 다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요게 양수가 돼서 우리가 envelope operation, 즉 앞에 거를 양수로 취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부호가 뒤집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envelope만 우리가 추출하는 회로, 그렇죠? 다이오드하고 RC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이 회로만으로 디텍션이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M 디모듈레이션은 대부분 뭘 사용하냐면 non-current detection, 즉 비동기식 복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envelope detection을 사용을 하고 coherent detection도 가능은 하다. 즉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도 가능은 한데 실은 그걸 사용하느니 처음부터 DSB를 썼죠. 그걸 쓸 거였으면. 그래서 DSB suppressed carrier 말고 우리가 AM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receiver complexity를 줄이기 위해서죠. 즉 envelope detection을 하기 위해서 AM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single sideband modula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SSB는 뭐냐면 single sideband modulation입니다. 자, 그래서 single sideband modulation에 반대되는 건 당연히 double sideband modulation이겠죠. 그래서 더블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더블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의 이제 대표적인 건 DSB하고 이제 AM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캐리어 프리퀀시 FC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그래서 한쪽의 대역만을 차지하는 그런 모듈레이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pper sideband SSB가 있고요. lower sideband SSB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퀀시 스펙트럼 보면 더블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스펙트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FC, 여기가 FC가 되는데 이게 양쪽을 다 보냈었죠. 근데 싱글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요것만 보내는 거예요. 요것만. 요거는 우리가 항상 기준은 뭐예요? 이 프리퀀시가 양수인 구간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반쪽만 보내는 거, 오른쪽 반쪽만 보내는 그런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upper sideband SSB라고 하고 이 아래쪽 요것만 보내는 거. 그러니까 더블 사이드가 다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이 리얼 시그널일 때,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만을 보내는 거, 그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우리가 lower sideband SSB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lower sideband SSB 모듈레이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치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걸 먼저 A 코사인 2파 FCT를 곱해가지고 여기서 뭘 만드냐면은 요건 뭐예요? 그냥 DSB 시그널이죠. 그쵸? DSB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만들어냅니다. 모듈레이티드죠.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쓰면은 우리가 lower sideband SSB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일단 먼저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FC-FC 해가지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시그널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를 요렇게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씌워주면은 결국 남는 게 얘하고, 그렇죠? 남는 게 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FC보다 높은 성분의 프리퀀시는 잘려져 나가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것만 남아서 그걸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L이라고 SSB L이라고 쓴 건 이제 lower sideband SSB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lower sideband SSB 모듈레이터의 스펙트럼은 뭐가 되냐면은 DSB 스펙트럼을 그 로우 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스펙트럼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SSB를 쓰려면은 일단 메시지 시그널에 이 그
DC 성분이 많으면은 안 되겠죠. 그쵸? 예, 왜냐면은 이게 메시지 시그널 자체의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이렇게 되면 너무 DC가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DC 성분이 지금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러면 자를 때 엄청나게 샤프하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샤프하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필터는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SSB를 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DC 성분이 없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DC 성분이 많거나 그러면은 SSB를 사용하는 거는 뭐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ower sideband modulation의 스펙트럼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먼저 DSP 모듈레이션을 먼저 한다 그랬죠. 하면은 이제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 특성을 갖는 이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SSB 모듈레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SSB 모듈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시그널을 만드는 것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즉 우리가 항상 X of T라고 해가지고 그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SSB의 경우에는 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힐버트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힐버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나오고 지금, 그래서 이 힐버트 트랜스폼은 주의를 하실 게, 이게 그러면 이것도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것처럼 또 하나의 트랜스폼을 배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그냥 필터예요. 필터. 이건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우면 왜 그게 어떤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S 도메인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도 마찬가지죠. 타임 시그널을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보내버리는데, 그럼 힐버트 트랜스폼도 어떤 새로운 도메인으로 뭐 보내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힐버트 트랜스폼을 통과시켜도 여전히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힐버트 필터라고 불렀으면 더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힐버트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힐버트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든 책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힐버트 트랜스폼은 뭐냐? 그러면 힐버트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냐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와 같이 되는 그러한 필터를 우리가 힐버트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SGN이라고 쓴 거는 이제 시그넘 펑션이죠. 소위 말하는 시그넘 펑션인데, 그러니까 부호를 말해주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래서 양수가 들어가면 1을 리턴해주고 0이 들어가면 0을 리턴하고 음수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시그넘 펑션이라고 하는데, 시그넘 펑션에다가 마이너스 j를 곱한 형태, 그러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그러한 필터를 우리가 힐버트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은 파이 t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서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 of t라는 함수에 우리가 어떤 뭐 힐버트 트랜스폼을 한다. 여기 힐버트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편의상 x head of t를 써요. 여기서는 사실 head of t는 뭐 x of t랑 비슷한 거일 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노테이션이긴 한데, 그것도 뭐 다른 책들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힐버트 트랜스폼의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x head of t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은 힐버트 트랜스폼의 아웃풋은 뭐가 되냐면 파이 t분의 1과 x of t를 컨볼루션한 결과가 되겠죠. 또는 이 힐버트 트랜스폼 아웃풋 시그널의 스펙트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 인풋 시그널의 스펙트럼 곱하기 마이너스 j의 시그넘 펑션이 되겠죠. 네, 힐버트 트랜스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B겠죠, B. 힐버트 트랜스폼이니까. 자, 그래서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수식을. 자, 그래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F가 굉장히 클 때는 앞에 것도 1이고 뒤에 것도 1이죠. 그러니까 0이 되고요. F가 굉장히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것도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또 빼면 또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가 적당히 중간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것만 1이고 뒤에 것 마이너스 1이라 가지고 1 빼기 1이니까 2가 돼가지고 그거만 살아남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우 패스 필터 지난 슬라이드에서 배웠으니까 뭐 다시 그리죠. 로우 패스 필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죠. 이건데 H의 지금 로우 요건데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1의 값이고 여기가 FC, 여기가 마이너스 FC. 자,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시그넘 펑션 두 개의 쉬프트한 것에 그러니까 빼기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그넘 펑션은 어디서 튀어나와요? 힐버트 트랜스폼에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자르는 거, 이 날카롭게 자를 때 이 자르는 게 그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시그넘 펑션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샤프하게 자를 때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시그넘 펑션 두 개의 어떤 뭐 쉬프트된 것에 디퍼런스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위에 수식처럼.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그넘 펑션을 타임 도메인으로 넘기면은 힐버트 트랜스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넘 펑션 자체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 j의 시그넘 펑션의 f, 이게 뭐였냐면 힐버트 트랜스폼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시그넘 펑션이 보이면 아 이게 힐버트 트랜스폼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SSB 신호를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힐버트 트랜스폼을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SB의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스펙트럼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DSP 스펙트럼에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이렇게 적용한 거였었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이제 시그널 펑션 두 개의 디퍼런스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면은 항이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가지 항들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항 한번 봅시다. 이 첫 번째 항을 여기 유심히 한번 보면요. 여기 M에 F에 FC 여기인데 요거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그넘 펑션에 F 플러스 FC가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시그넘 펑션의 F 플러스 FC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트랜지션이 어디에서 생겨요? 이게 얘가 여기서 생기겠죠. 마이너스 FC에 여기서 이거보다 크면 1 주고 여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시그넘 펑션의 F 플러스 FC라는 걸 그린 거죠. 근데 얘는 트랜지션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FC라는 순간에 일어나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FC라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보면은 이 M의 F 마이너스 FC 얘는 여기에 트랜지션 일어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가 전부 다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우고 그냥 1로 만들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트랜지션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로 해줘 봐야 어차피 M의 F-FC는 여기에 값 자체가 없죠. 전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하는 게 이 친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대로 살려야 되고요. 얘 마찬가지로 얘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보면은 얘는 이렇게 왼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그넘 펑션의 f-fc는 어디에 트랜지션이 생깁니까? 1하고 -1이 바뀌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 바뀌겠죠. fc라는 순간에. 근데 여기 바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그널 자체는 여기가 다 0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가 1, -1로 바뀌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곱하면 0이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얘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얘가 -1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값이 작을 때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1로 여러분들이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넘 펑션 두 개를 날려버려도 되죠. 그거를 각각 1하고 -1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런 그 프레 트랜스폼 페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시그널에다가 코사인 곱하면은 왼쪽으로 반이 가고 오른쪽으로 반이 간다. 이런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곱했을 때의 얘기인데 어찌됐건 어떤 시그널의 그 힐버트 트랜스폼 한 것에다가 사인을 곱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그널 펑션이 나온 거는 여기 힐버트 트랜스폼을 취할 때 나왔겠죠. 힐버트 트랜스폼을 취하면은 뭐가 나와요? 그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아시다시피 힐버트 트랜스폼을 취하면은 m 오브 f에다가 여기다가 뭐 j 시그넘 펑션에 뭐 f 이렇게 곱했겠죠, 그죠? 힐버트 트랜스폼을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펑션 곱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인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j가 뭐 적당히 떨어져 나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프레 트랜스폼 페어 두 개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드디어 원했던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lower sideband SSB 시그널의 타임 도메인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으로 봤더니 SSB 시그널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그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 더하기 메시지 시그널의 힐버트 트랜스폼에다가 사인 곱한 거의 합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SSB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디모듈레이션 방법, 이거는 coherent detection 밖에 없어요. 즉 coherent detection 밖에 없다. 즉 방법이 뭐예요? 코사인 곱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요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non-coherent detection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뭐 캐리어를 더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리시버에서 그 페이즈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메시지 신호를 다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SB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그 밴드위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비교를 해보면 메시지 시그널의 지금 밴드위스가 대역 폭이 이게 밴드위스죠.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이 교재가 한글 교재이긴 합니다만 이게 밴드위스도 그 전문 용어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대역 폭이라고 자꾸 입에 붙이지 마시고 웬만하면 밴드위스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입에 붙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역 폭이라고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밴드위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느냐면 DSP의 밴드위스는 EW가 되는 거고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W일 때 DSP의 밴드위스는 EW가 되고 AM도 EW인데 SSB는 W다라는 거죠. 근데 AM은 왜 써요? 똑같이 EW인데 AM은 뭘 줄이기 위한 거죠? 그렇죠. Receiver Complexity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뭘 사용함으로써 그런 거죠? Envelope Detection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죠? 캐리어에다가 우리가 파워를 어느 정도 띄워줘가지고 리시버에서 Envelope Detection으로 디모듈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AM이죠. 그리고 SSB는 아예 처음부터 밴드위스를 반으로 줄여버린 거죠.
밴드위스를 반으로 줄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뭐 스펙트럼을 받았을 때 거기에 그 사용자들을 2배로 꾸겨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 사용자한테 할당되는 밴드위스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DSB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DSB를 쓰는 시스템과 SSB를 쓰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똑같은 밴드위스를 가져갔을 때 SSB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 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DSB-SC 신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SSB 신호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lower side band SSB 신호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스펙트럼을 그려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그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어느 때에 있냐면 메시지 시그널이 이제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시그널이 생겼을 때 우리가 DSB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볼록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가 FC, 여기가 마이너스 FC인데, 그래서 우리가 로어 사이드 밴드 SSB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바깥쪽 거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남는 신호가 지금 보여진 게 이거랑 이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일반적으로 FC는 이거는 고주파를 쓰기 때문에 W보다는 훨씬 커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이게 W하고 FC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FC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상식파대, 그러니까 upper side band SSB의 스펙트럼을 그려보라라는 건데요. 이것도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지금 똑같이 생긴 거고요. 메시지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DSB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FC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FC가 있고 여기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볼록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은 상식파대라고 했으니까 upper side band SSB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 파트가 이렇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이제 FC부터,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남아 있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 거가 뭐냐면은 그 upper side band SSB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SSB는 DSB하고 AM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2분의 1의 대역폭을 사용한다. 즉 2분의 1 밴드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SSB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밴드위스 아끼려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은 뭐냐면 이 메시지 시그널에 이게 리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리얼이니까 메시지의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항상 뭐예요? 대칭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대칭으로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얼일 때 우리가 이걸 허미션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우함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페이즈는 기함수잖아요. 그래서 뭐 어찌되었건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을 안다면은 그냥 한쪽만 보내지 왜 옆에를 왜 보내냐, 이 아이디어인 거죠. VSB 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vestigial sideband modulation. 이 vestige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 찌꺼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SB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SSB는 굉장히 샤프한 필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upper sideband SSB를 제가 그렸는데 upper sideband SSB의 스펙트럼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샤프하게 잘라서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샤프하게 자르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 찌꺼기를 이렇게 약간 조금 보내자라고 하는 게 VSB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VSB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밴드위스를 그만큼 좀 낭비를 하겠지만
샤프한 필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VSB 모듈레이션, Vestigial Sideband 모듈레이션을 VSB라고 하고, 특징을 보면은 SSB보다는 밴드위스가 크고요. DSB보다는 밴드위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에 있는 모듈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도 SSB랑 비슷하게 그 어퍼 사이드를 많이 사용할 거냐 아니면 로어 사이드를 많이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어퍼 사이드 밴드 VSB가 있을 거고 로어 사이드 밴드 VSB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로어 사이드 밴드 VSB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얘기인데요. 맨 먼저 뭐예요? DSB, 그렇죠? Suppressed Carrier, DSB 시그널을 먼저 만든 다음에 샤프한 로우 패스 필터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스듬한 걸로 잘라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C보다 작은 성분, 고기를 주로 살리고 나머지 것들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 베스티지, 찌꺼기만을 조금 보내겠다. 그런 모듈레이션 기법을 우리가 VSB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